자, 오늘의 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태용 감독이 어제 한인규 씨가 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문자로 제가 보내줬어요. 어쩐지. 아니, 마지막 경기에서 만난 일본을 그냥 무조건 이기겠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설레이죠. 그럼요. 예,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말씀처럼 신태용 감독, 이 공격수 박인혁을 뽑지 못했고 황희찬 선수가 소속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차포를 떼고 장기를 두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하지만 일본은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일본도 또 가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수 그렇다고 있어요. 치고요. 예. 물론 가야죠. 예. 그럼요. 한국은 30일 오후 11시 45분입니다. 물론 우리 시각이 되겠습니다. 카타르 도하 이 레키아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결승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내심 또 일본을 원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처럼 신 감독이 일본이 이라크를 꺾고 올라오길 속으로 바랬다. 이렇게 밝혔어요. 카타르전 직후에 한일전에 대한 기대가 큰데 이 공정한 경기를 해서 동아시아 축구가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좀 거시적인 차원의 표현을 했고요. 아울러서 선수들도 피가 들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황희찬 선수는 또 한마디 했죠. 한일전은 절대로 질 수가 없다. 이긴다는 생각뿐이다. 이렇게 전의를 불태웠고요. 이어서 유한도 할머니 얘기도 했는데 역사적인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경기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각오를 다져줬습니다. 권창훈 선수 역시 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해서 기분이 좋은데 남은 한일전 결승에서도 우리 것만 제대로 펼칠 수 있다면 당연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 황희찬 선수 이제 올림픽 출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까지만 지금 팀에서 뛰기로 해서 결국 복귀를 했는데 아무래도 전력에 많은 영향을 좀 미치게 되긴 하겠죠. 저만 불안한 건가요? 아니요, 불안까지는 아니고요. 이 정신력들이 지금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선수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어느 팀과 붙어도 자신이 있다는 게 신 감독 얘기입니다. 이 4강전이 끝난 뒤에 선수들 표정과 행동에서 또 자신감이 또 넘쳐난다는 게 현지 보도입니다. 근데 결국 그러면 이 중심의 핵이 빠졌기 때문에 네. 어떤 전략이 뭐 신태용 감독 머리에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일본을 잡을 수 있는 키워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체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겠고요. 키워드는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선제골을 꼽겠습니다. 네. 어허. 네, 지난 96년 3월이었죠. 한국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애틀란타 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결승전에서 당시 최용수 선수죠. 페널티킥 결승골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기억납니다. 올림픽 예선과 본선, 아시안게임 이런 그 주요 대회에서는 한국이 4전 전승을 거뒀고요. 한국은 빅게임 4경기에서 모두 선제골을 집어넣습니다. 92년 1월 바르셀로나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1대0으로 이겼죠. 애틀랜타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2대1로 이길 때는 지금은 은퇴한 이상원 선수가 선제골을 잡아 넣어줬고요. 이번 챔피언십에서도 선제골의 중요성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4강전까지 5경기를 치르면서 한국은 모두 12득점을 했고요. 3실점을 했는데 일본은 12득점 2실점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4승 1무를 거두는 동안 매번 선제골을 넣습니다. 문창진과 류승우 선수가 기선제압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문창진 선수는 올림픽 대표팀이 치른 5경기 중에서 2게임에서 선제골을 넣어줬죠. 또 유승우 선수는 큰 고비였던 카타르와의 4강전에서 역시 선제골의 주인공. 일본 역시 5전 전승을 올리는 내내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거기에다 결승전은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먼저 득점을 올리면 골문을 어느 팀이든 굳게 걸어 잠글 수밖에 없죠. 네. 선제골의 의미는 그만큼 커집니다.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게 일본이 후반전에 강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번 챔피언십의 12득점 중에 8골을 후반전에 넣었고요. 특히 6골은 후반 30분 이후에 터졌다는 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3실점은 모두 후반전에 나왔죠. 주심이 종료 휘슬을 불 때까지 긴장감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한편 올림픽 대표팀은 4강전 체력 보충을 위해서 대개 체력 보충을 위해서 두 분은 어떻게 뭐 특별히 챙겨서 드시는 게 있어요? 자죠? 그럼요. 잡니다. 저도 잡니다. 아니 이 선수들은 잠 갖고 안 돼. 일단 그렇죠. 먹어줘야 돼. 먹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현지가 카타르잖아요. 네. 그래서 양갈비로 포식을 했다는 얘기인데
카타르 SC에 몸담고 있는 한국영 선수가 후배들에게 양갈비를 쐈다는 거죠. 멋진 이야기네요. 갑자기 양갈비 땡기세요? 아니요, 저는 뭐 이 육류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는데 네. 여기까지 또 올 수 있었던 게 운이 살짝 좋아서가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요. 네네, 살짝 그 청취자들을 의식하는 표현 같은데. 신태용 감독 역시 운이 좋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전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가 끝난 뒤에 TV를 보니까 페널티킥을 얻은 상황에서 손이 닿은 게 아니라 가슴에 맞았다는 거죠. 네. 그걸 주심이 이제 핸들링으로 보고 이제 페널티킥을 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힘든 고비 넘긴 것이 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준비된 자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뭐 이런 또 자신감을 피력을 해줬습니다. 아니 박철성 씨가 그랬잖아요. 운도 실력이라고. 실력이죠. 그럼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운이 오는 걸 받지 못하면 그거 참 안타깝잖아요. 바보죠, 준비가 바보. 돼 있어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대호 선수 얘기 좀 해볼게요. 그렇죠. 지금 귀국한다고 그러다가 조금 늦춰졌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 쪽에서는 올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일본 현지 보도 터졌죠. 예, 그렇죠.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일본 보도가 있었던 반면 네. 그 이대호에 대해서 미국 현지 매체에서는 예상 행선지가 나와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메이저리그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루머스라는 매체인데요. 한국 시각으로 오늘 그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이대호의 행선지를 예측을 해줬습니다. 네. 이 예상 행선지 궁금하실 텐데요. 휴스턴 애스트로스, 2번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3번 시애틀 메리너스 이렇게 세 팀을 꼽았습니다. 네. 휴스턴은 그 일루수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다는 게 이제 이 매체의 보도인데요. 이대호가 합류할 경우에 조 싱글튼과 경쟁을 하거나 일루 거포 유망주 AJ 리드가 올라오기 전까지 임시 방편으로 쓸 수 있음을 전망을 했죠. 오승환이 입단한 세인트루이스도 후보로 꼽았지만 플래툰으로 기용될 가능성을 점쳤고요. 네. 이어서 시애틀은 이대호를 애덤 린드와 한 쌍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좌타자인 린드와 일루를 나눠 맡을 가능성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쯤 되면 연봉 400만 달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본에서 제시한? 안녕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거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제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살짝 좀 그 친구의 건배가 땡기는 날이죠. 음주운전 안 됩니다. 저는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와 함께했습니다. 45분 교통정보 정리하겠습니다.